안녕. 리뷰의 요정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런 앵글로 돌아왔습니다. 자주 찾아뵐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말 삼성의 헤비 유저입니다. 저는 주식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TV도,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도, 스마트폰도, 시계도, 태블릿도, 그다음에 뭐 노트북도, 그다음에 내가 삼성에서 가질 수 있는 웬만한 전자제품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목을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좀 약간 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저한테 what the fuck is that?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아직은 삼성이 애플을 뛰어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마 삼성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애플을 쓰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애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삼성보다 애플이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애플로 넘어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제가 삼성에게 가지는 어떤 하나의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딜 이렇게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제가 소니 카메라를 쓰잖아요. 이 소니 카메라가 이제 좀 청소를 해야 될 때가 돼서 봄맞이 청소를 하러 갑니다.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얘는 좀 아니고, 얘가 좀 오래돼가지고 막 센서에 막 안 떼어지는 먼지가 붙어가지고 요거 좀 청소를 하러 갈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또 거의 앞에 가면은 또 막 뭐 이거 빼주세요, 저거 빼주세요, 이 액세서리 다 빼주세요, 뭐 이딴 소리 해가지고 지금 다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갈 때 카메라 켜게요. 가방도 귀찮게. 오랜만에 밖에서 카메라 켜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네. 얼른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차 있으면 지금 벌써 도착하고도 남았는데 미치겠네요. 번 출구로 나가야 돼요. 오는데 한 4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45분이 뭐야? 1시간 걸렸구나. 쉣. 오케이, 도착. 여튼 오늘 제가 얘기해볼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이 애플을 지금 당장은 이길 수 없는 이유.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물론 삼성도 디자인 잘 만들어. 솔직히 갤럭시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난 인정이야.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숲을 봤을 때,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디자인이 일관되지 않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관된 편이에요. 예전에 그 아이폰 1부터 지금 아이폰 13까지
그게 되게 나름 일관적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명품 회사들도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이런 데에서도 아이폰 케이스밖에 안 만들죠. 심지어 케이스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매출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인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의 변화가 매 시즌마다 바뀌면은 새롭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솔직히 여러 방면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케이스가 또 바뀌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했던 이 전작의 디자인이 난 이게 예뻤는데 또 다시 바뀌어서 나와버리니까. S22 광고 같은 경우에는 거미에 비유를 했죠. 워낙 카메라가 많이 달려서.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사실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따라오기 힘들 것 같고, 하드웨어적인 디자인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좀 봤을 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호환성 면에서 삼성이 압도적으로 좋지만 그거 말고 그냥 인터페이스 디자인 같은 것만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애플을 따라가긴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냥 메뉴 레이아웃부터 기본적인 감성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뭐 저처럼 이미 삼성을 인생의 반 이상을 써온 사람은 뭐 사실 상관이 크게 없지만, 솔직히 저도 애플로 갈아타고 싶을 때가 꽤 많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인터페이스적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고. 만약에 애플이 삼성과 비슷한 호환성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애플로 넘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페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도 호환성이 좀 좋은 거, 저는 그게 지금 삼성 유저들이 그 삼성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아요. 지금 서비스 센터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일단 센터에 짐을 제 카메라를 좀 맡기고 나서, 그리고 여기 맡기고 나면 꼭 가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마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내부는 좀 촬영이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 촬영을 좀 끊고 다 맡기고 나오면서 다시 찍을게요. 봤더니 2시부터 클리닝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2시 반까지 오래요. 그래서 5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50분 동안 카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는 일단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뭐가 있냐면 일단 아까 디자인을 다뤘고, 두 번째로는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차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카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뭐 약간 보너스로 몇 마디를 더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GOS 이슈가 가장 컸죠. 왜냐면은 사실 거의 예전에 애플의 그 성능 조작 그 게이트랑 거의 맞먹을 정도야. 그래서 물론 그거보다 난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는 성능 조작 그 게이트랑 저는 사실 큰 차이점은 못 느끼겠어요. S22보다 S20가 더 좋은 성능이 나오게끔 만든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거의 유사한 정도의 그 일이라고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대중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GOS 이슈가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걸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삼성은 성능은 믿고 산다 라는 게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GOS 이슈가 터져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실망을 하는 거지. 솔직히 삼성 쓰는 사람들은 디자인을 거의 버리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오히려 이런 작은 이슈들이 더욱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 저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서비스 센터 옆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왠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카페로 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마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카메라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애플이랑 삼성은 거의 카메라로 나눠진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렇게 막 여론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게 프로 라인업이 쓸 것이냐 아니면 일반 컨슈머가 쓸 것이냐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박찬욱 감독님이 그 애플 아이폰 가지고 영화를 찍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솔직히 제 주변에 아이폰 13이나 12를 사서 그거를 이제 쓰시는 분들 중에 시네마틱 모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그 시네마틱 성능을 저는 써봤는데 그게 아직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노멀 카메라가 오히려 더 좋은 현상,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 컨슈머보다는 아직은 애플의 일반 컨슈머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브이로그를 찍으실 분들 정도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딥하게 쓰고 싶어. 좀 약간 이걸로 뭔가 내가 찍는 어떤 영상에 좀 감성적인 인서트로 좀 사용을 하고 싶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 공모전을 예로 살짝 들어보자면, 일부 촬영 장소는 전문 카메라는 못 들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촬영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카메라를 못 들고 가고 나왔어. 애플은 일단 전반적으로 채도가 굉장히 진해요. 이 채도가 굉장히 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후보정 작업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반면에 삼성은 채도가 낮아요. 약간 거의 소니의 S로그 같은 느낌? 후보정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후보정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카메라를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니면 이 그 카메라 실제 프로들이 쓰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프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힘들어요. 프로 라인업으로 쓰고 싶어 하시면 저는 삼성 핸드폰이 오히려 나은 것 같고, 나는 그렇진 않고 그냥 러프하게 쓰고 싶어 그러면은 저는 애플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손떨방 방면에서도 둘은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크게 OIS와 EIS라는 게 있어요. OIS는 뭐냐면 Optical Image Stabilization이랑, 그다음에 EIS는 Electronic Image Stabilization,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옵티컬은 벌써 이제 물리적이에요. 카메라가 렌즈를 직접 조정하면서 만져지는 그런 그 손떨방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EI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상을 찍어놓고 후보정 단계에서만 늘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하는 작업을 말해요. 애플은 EIS가 극대화되어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OIS가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 차이에서는 저는 솔직히 그냥 개인적으로 전문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OIS가 발달된 삼성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EIS가 화질 저하가 있지만 굉장히 쓰기 편하고 어찌 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많이 안 나. 카페에 잠깐 있다 나오니까 날씨가 어두워졌어. 이제 약속했던 2시 30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찾으러 갈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촬영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제품만 금방 받고 오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다 청소를 했어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가 남았습니다. 애플과 삼성을 삼성이 애플을 지금 당장 이길 수 없는 바로 그 마지막 요인, 생태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깊게 다룰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삼성이 약간 경각심을 한번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태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시스템, 애플 간의 그 끈끈한 그 시스템을 삼성도 이제는 구현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삼성도 나쁘지 않은데? 삼성 노트북이랑 삼성 태블릿이랑 핸드폰이랑 요즘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봤을 때
아직 그 차이점은 명백하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에어드랍만큼 편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삼성이 이제 뭐 맥 같은 어떤 그런 일체형 PC 라인업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얘네가 이미 노트북도 있고 이미 많이 활성화를 해놨잖아. 사실 노트북 성능도 전 되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좀 더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묶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아직 좀 부족해요. 뭔가 무선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의 어떤 유기적인 화합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오늘 우리가 언급한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일반 컨슈머 기준으로는 애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애플을 뭘로 어떻게 이길 거야, 그죠? 삼성 같은 OIS에 특화된 걸 쓸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색감도, 저는 아까 프로 컨슈머들은 뭐 나중에 후보 정도 하고 하니까 뭐 지금 삼성이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반 컨슈머들은 색 보정을 안 한다니까? 할 줄을 모른다니까? 근데 그들이 잘못됐냐? 그게 아니죠. 핸드폰이나 이런 대중을 상대로 만드는 것들은 일반 컨슈머를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프로 컨슈머들도 같이 쓰게 만들려면 그 어떤 양극화된 그 갭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삼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유저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마무리는 저희 스튜디오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스튜디오를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굳이 뭐 스튜디오를 들어가나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잠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바깥을 좀 이렇게 다니니까 확실히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그렇고, 오늘 일단 마무리를 좀 지어야 우리가 또 이 컨텐츠를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총 3가지를 알아봤죠. 뭐 디자인, 카메라, 그다음에 뭐 성능이었나? 이렇게 3개를 알아봤는데, 제가 사실 오늘 이 컨텐츠를 다루면서 약간 한 가지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취향이 있고 각자의 니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니즈를 저는 뭐 막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강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다양성에 대해서 그거를 무시하고 그걸 어떤 합리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간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써오면서 가졌던 어떤 그런 불편함들을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사실 삼성은 이제 얘네를, 애플을 상대로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뭐라 해야 되냐, 삼성의 행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왜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을까, 앞서 오늘 얘기했던 이런 3가지들이 왜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삼성의 어떤 스펙,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 1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애플을 쓰시는 분들도 애플에 대해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그 두 회사가 어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핸드폰을 접을 수 있는 경지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너무 하드웨어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서. 이 하드웨어가 이제는 이만큼 올라왔으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이거를 같이 올라와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고, 심지어 GOS 이벤트를 통해서 여기까지 간신히 왔던 걸 더 밑으로 끌어내렸죠. 삼성을 응원하고 삼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유저로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컨텐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밖에 나와서 찍으니까 진짜 좀 약간 사람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조만간 또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그리고 요즘 그 바이러스, 좀 말할 순 없지만 그 바이러스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굉장히 몸이 아팠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좀 마음을 프레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안녕.